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비트코인 15만 달러 전망하는 기술적 분석가의 분석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트레이딩 샷의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볼 건데요. 비트코인은 15만 달러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어떻게 해서 15만 달러까지 갈 수 있는지 그 기술적 분석들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 건데요. 과거의 두 번의 패턴과 유사한 패턴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을 가정하고 있고, 비트코인의 지금 이 포물선 상승 국면, 과거에도 한 차례 2015년도부터 2017년 말까지 이렇게 큰 상승들이 있었고요. 이번에 저번 이제 불장에서도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면서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포물선을 그리면서 상승하고 있는 과정에 있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지금 이런 상승 과정 속에서 이 급격하게 상승했던 이 각도를 재고 있는데요. 과거에 지금 이 패턴에서는 2017년도에서는 지금 71.5도 각도로 상승을 급격하게 했던 패턴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전에 불장에서는 그것보다 각도가 조금 더 꺾였어요. 그래서 68.5도로 지금 급격한 상승세가 있었고요. 그 폭이 또 작기도 하죠. 지금 그 전보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지금 현재 강세장에서 각도는 3도 정도 이제 꺾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화가 되는 거죠. 지금 71.5도에서 68.5니까 3도 정도가 지금 낮아졌잖아요. 각도가. 근데 똑같이 그 각도를 3도 정도 하락시킨 상태로 상승할 것을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65.5도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고, 이 상승 패턴이 이제 계속된다면 15만 달러 정도가 나올 가능성들을 단기적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 차트상으로 봤을 때에는 한 2월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 이 상승 패턴은 요 패턴 추세선과 연결되는 이 끝점을 지금 15만 달러 선으로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각도로 봤을 때 65.5도로 상승했던 요 흐름과 그리고 지금 이 추세적인 상승 패턴 요 라인과의 결합이 되는 15만 달러 선을 전망을 하고 있고요. 물론 그 이상의 추가적인 상승세가 있을 것으로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15만 달러뿐만 아니라 30만 달러까지도 끝점을 적어놨는데 이 상승세가 어디까지 갈지는 한번 추가적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거는 지금 이 상승의 기간입니다. 또 기간도 여러분들 중요하죠. 그래서 불장이 언제까지 될 것이냐, 언제가 끝날 것이냐도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이 블리시 크로스가 됐던 상황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MACD를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MACD가 지금 블리시 크로스로 이렇게 바뀌었을 때 그때부터 이제 불장의 본격적인 시작으로 보고 있고요. 두 번째, 여기서도 이제 블리시 크로스를 여기에서 보고 있죠. 하지만 그때 조정이 나왔고 추가적인 상승세가 후에 나왔었고요. 그래서 요 블리시 크로스가 있을 때 진짜 이제 상승량이 나왔고, 지금도 이제 블리시 크로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2023년도 3월쯤에 시작을 했고, 그 이후부터 이제 추가적인 상승세가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제 상승세가 쭉 이어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기간으로 보자면 지금 이 시작점을 블리시 크로스가 있었던 시점부터 731일 동안 상승을 했고, 지금 여기에서는 추가적으로 884일이 걸렸다고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갔죠. 지금 블리시 한 게.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는 884일 정도 저번의 패턴하고 비슷하게 가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11월 정도까지 이 강세장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패턴에 따라서. 하지만 이게 지금 반감기를 기준으로 해서 500일 패턴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반감기 전 500일이 저점을 찍고 반감기 이후 500일 후가 보통은 이제 끝점이다, 강세의 끝장이다라고 이제 전망을 하는 분석도 있는데, 그걸 기준으로 하자면 2025년 9월 정도를 이제
그 불장의 끝으로 예상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정확하게 맞지는 않을 수 있으니까 그냥 참고적으로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조정 곧 끝난다. 24만 달러 타깃. 그리고 8만 5천 달러에서 다시 사야 된다라는 두 가지 관점을 나타낸 기사인데요. 암호화폐 분석가 알리 마르티네즈는 X에 이 과도한 매수 레버리지 물량이 해소됐다라고 하면서 이제 매도 포지션이 청산될 시간이다 라고도 썼습니다.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달성한 이후에 이익 실현 매물로 하락할 때 이 롱 포지션이 쓸려 나간 것처럼 비트코인이 다시 반등할 때 숏 포지션도 강제로 청산될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단기 좀 반등이 나오면서 또 그럴 가능성들이 지금 열려져 있죠.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큰 조정이 당분간 오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고요. 현재의 상승 주기가 2017년과 2020년과 매우 유사하다라고 그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마르티네즈는 이 비트코인 가격이 13만 5천 달러 또는 심지어 15만 9천 달러에 도달할 것이며 15%에서 30% 사이에 첫 번째 주요 조정도 겪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조정이 없이 갈 수 있을지 좀 의문이 들긴 해요. 이때도 조정이 올 수도 있죠. 반면에 이제 암호화폐 분석가 젠록스 같은 경우는 트레이딩 뷰 이틀 전 게시물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현재로서는 지속적인 랠리를 즐기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주 동안 비트코인 가격에 큰 조정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당분간 비트코인을 매수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장이 먼저 큰 변동과 급락을 경험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이번 조정이 올 때 8만 5천 달러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수준에서 비트코인이 다시 매수할 것으로 계획을 밝혔는데 과연 여기까지 가줄까도 좀 의문이긴 해요. 비트코인이 최근에 너무 강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조정이 제대로 나오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는. 자, 그리고 크립토 퀀트 비트코인 랠리 시장 역학 따라 더 길어질 것이라고 기사가 나왔는데요. 지금 원체인 플랫폼 크립토 퀀트가 5일 펴낸 보고서를 통해서 비트코인 분포도를 근거로 비트코인의 상승 랠리가 더 길어질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크립토 퀀트는 비트코인 보유 기간을 6개월 기준으로 이 장기 보유자와 단기 보유자들을 분류했는데 이틀간 비트코인 보유 상황에 따라 비트코인의 장세가 전환됐던 사례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관세장이 시작될 때 장기 보유자들의 비트코인 보유량은 강세를 보였던 반면에 강세장이 이제 종료될 시점 단기 보유자들의 비트코인 보유량은 시장 유통량의 약 80%를 차지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너무 이제 좀 당연해 보일 수 있는 것이기도 한데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볼 필요가 있죠. 단기 보유자들은 이제 단기적인 트레이더들이나 아니면 이제 시장의 고점에서 이제 끝에 들어와서 시장에서 그 이익을 좀 보려고 들어왔던 참가자들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런 참가자들이 많아진다는 거, 80% 이상을 차지한다는 건 상당히 고점이라는 걸 우리가 의미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현재 비트코인 분포도를 살펴볼 경우에 비트코인의 상당량이 이제 장기 보유자들의 손에 있으며 이는 지속적인 가격 성장과 장기 강세 모멘텀을 뜻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장기 보유자들이 더 많이 보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기 보유자들보다. 그래서 이런 보유자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매도를 하지 않는 이상 이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이 추가적인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다 라는 전망이죠. 자, 변동성은 기회다. 포브스가 본 비트코인의 미래라는 기사입니다. 펜실버니아 주립대 법학 교수인 토냐 에반스는 이 비트코인이 초기 자산군에서 흔히 나타나는 변동성을 겪고 있고 이는 시장 성숙의 과정이다 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변동은 리스크가 아닌 관리해야 할 특성이다 라고 하는데 비트코인의 변동성은 이제 초기 시장의 유동성 부족과 가치 평가 단계에서 비롯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는 시간이 지나면 제도적 채택이 늘고 유동성이 증가함에 따라서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이제 최근에도 보이는 흐름들을 보이면 굉장히 들쭉날쭉하죠. 지금까지도 그래요. 지금까지도 이렇게 상승했다가 갑자기 폭락하는 이런 흐름들이 아직까지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시장이 완전한 이제 성숙 단계까지는 가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성숙 단계에 이제 들어서면 그때 유동성이 이제 충족되고 가치 평가가 되면서 이런 변동성이 이제 좀 줄어들 것이다라는 전망이고요.
오히려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투자 기회가 더 많은 것이 수도 있죠. 그리고 트럼프 암호화폐 차르, 솔라나 강력 지지 시장판도 바뀌나라는 기사고요. 미국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새롭게 임명한 인공지능 및 암호화폐 차르, 데이비드 sak스가 이 솔라나의 강력한 지지자로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sak스는 전 페이팔 COO로 솔라나 관련 투자사 멀티코인 캐피털의 주요 투자자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솔라나를 투자했던 이 회사의 주요 투자자였으니 당연히 솔라나를 좋아하겠죠. sak스는 2021년 팟캐스트 올인에서 솔라나를 이더리움을 대체할 잠재력을 가진 스마트 계약 플랫폼으로 평가를 하면서 솔라나의 가능성을 강조했는데요. 그는 당시 실리콘밸리의 많은 투자자들이 솔라나의 상승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으며 이더리움을 뛰어넘을 수 있는 후보로 주목하고 있다라고도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3년 솔라나의 연간 92% 수익률을 언급하면서 FTX 붕괴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솔라나 보유량을 매도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고 해요. 그래서 솔라나에 대한 굉장히 좀 긍정적인 기사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과연 이런 이제 정치인들 테마들이 꽤 잘 갔어요. 암호화폐들 중에서. 리플도 그렇고 다들 이제 정치인들과 연관된 코인들이 꽤 잘 갔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런 부분이 솔라나에 영향을 미칠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매크로 전문가 이제 솔라나 이더리움 강세 전망이라는 기사인데요. 존 골드만삭스 임원이자 매크로 경제 전문가 라울 팔은 이 솔라나와 이더리움에 대한 강력한 상승 전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솔라나의 이제 차트를 보면서 이보다 더 강세인 장기 차트는 없다라고 밝히고 있고, 솔라나가 하락 채널을 돌파했으며 저항선인 약 $260를 돌파할 경우 급격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솔라나 $260선은 2호기 저항선이에요. 지금 이 부분인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전 고점을 이제 뚫고 올라가면 상승세가 추가적으로 나올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라울팔은 이더리움이 두 가지 시나리오를 이제 가지고 있는데, 결국에는 상단으로 이제 조정을 거쳐서 에너지를 모으거나 그대로 상단 경계를 돌파할 가능성들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주간 차트에서 이제 대칭 삼각형 패턴의 상단 경계를 돌파할 경우 스펙타클한 랠리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더리움의 지금 차트 흐름도 굉장히 좋게 지금 나타나고 있죠. 속도는 굉장히 느려요. 비트코인보다 속도도 느리고 천천히 가고 있는데, 이 전고점을 이제 돌파하는 이 시점이 추가적으로 상승 흐름들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전망들을 또 내놓고 있습니다. 플로리다 2025년 비트코인 준비금 도입 논의 블록체인 선도 의지라는 기사인데요. 미국 플로리다주가 2025년을 목표로 비트코인을 주정부 준비금에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하며 이 블록체인 산업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강화하려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플로리다 블록체인 비즈니스 협회 회장 사무엘 암스는 2025년 1분기까지 비트코인 준비금이 마련될 가능성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밝혔다고 합니다. 이미 해당 계획의 기초 작업을 진행 중임을 강조하고 있고, 이 주정부의 기존 비트코인 암호화폐 자산 투자를 그 근거로 제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플로리다주가 이제 1,857억 달러의 규모의 연기금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미국에서 네 번째로 큰 자산인데, 이 기금을 일부를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비트코인에 할당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플로리다주가 굉장히 비트코인에 친화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각각의 몇몇 주들이 지금 비트코인에 친화적으로 지금 이렇게 다가가고 있고, 그 주 예산의 일부를 또 이렇게 떼서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도 있다라고 주목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뿐만 아니라 각 주들도 이렇게 비트코인 투자를 하게 된다면 비트코인에 굉장히 큰 호재가 되겠죠. 암호화폐 시장 맑음, 이더리움 랠리 올라떴다. 이더리움도 상승세가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죠. 전일 대비 5.57% 상승한 이 4,042달러 선이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이제 상승세가 굉장히 둔화되었던 이더리움이지만 그래도 상승이 계속 꾸준하게 조금씩 이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흐름들이 어디까지 갈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이더리움 강세, 비트코인 지배력 감소라는 기사고요. 이더리움이 지금 이제 비트코인보다 조금 더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는 기사들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 제치고 현물 및 파생 상품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 이더리움의 모멘텀이 계속 강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옵션에 대한 수요도 증가를 하고 있는데 트레이더들이 이더를 점점 더 선호하고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의 상승세가 지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게리 겐슬러의 사인 발표 이후 더더욱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더리움에도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지금 상관관계도 중요해 보이는데요. 비트코인에 대한 이더리움 가격 차트입니다. 지금 계속 이더리움이 이제 하락하면 이 흐름들이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이 약세를 보일 때 이렇게 하락세를 지금 보이고요. 이더리움이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제 강세를 보일 때 이렇게 상승 흐름을 보여줍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추세선을 이제 깨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더리움이 지금 비트코인보다 지금 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추세로 지금 가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바라보는 것 같고요. 마이클 셀러 비트코인 가치 달러 대비 영원히 상승할 것이라는 기사입니다. 마이클 셀러는 지금 비트코인이 지속적으로 달러 대비 상승할 것으로 영원히 상승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비트코인의 지난 4년간 연평균 60%의 성장률을 기록했다라고 하면서 이 같은 추세가 향후 몇십 년 동안 점진적으로 둔화하더라도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평균 성장률이 점차 이제 감소해 20%까지 둔화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러한 추세는 비트코인이 2045년경 1300만 달러라는 가치에 도달할 것임을 시사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이제 근거로는 기관 투자의 확대와 비트코인의 채택 증가, 그리고 거래소와 파생 상품의 확산, 그리고 ETF 출시 등의 요인을 꼽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암호화폐 고래들이 12월 첫째 주 매수한 알트코인으로 지금 세 가지 코인을 꼽고 있는데요. 월드코인, 멘틀, 비트코인 캐시입니다. 암호화폐 고래들이 다양한 알트코인들을 지금 매수하고 있는데 최근에 지금 모으는 코인들이 뭐냐라고 봤을 때 월드코인을 꼽고 있습니다. 지금 월드코인 같은 경우는 AI 관련 코인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12월 4일 월드의 대형 보유자 순이익이 음수였으나 6일 그 수치는 5,725만 개로 증가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암호화폐 거래들이 월드코인을 대량으로 축적했음을 의미하고 이 가격으로 이 축적 규모는 약 2억 2천만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매수로 월드코인의 가격은 35% 상승하면서 3.86달러를 기록했다고 하고요. 멘틀도 이번에 매수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더리움의 멘틀 네이티브 토큰인 MNT도 이번 주 암호화폐 거래들이 매수한 알트코인 중 하나라고 합니다. MNT의 매수의 배경은 이더리움의 성과가 있다고 하면서 지금 역사적으로 이더리움의 가격이 상승하면 관련 알트코인들도 더 좋은 성과를 보이는 경향이 있는데 이걸 따라간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도 매수를 했다고 합니다. 리플의 CEO XRP 홀더 주목할 중요한 날짜를 발표했다고 하는데 지금 많이 리플이 가격이 상승하면서 주목을 많이 받고 있죠. 근데 그러면서 여기저기 인터뷰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CEO가. 지금 XRP 홀더들이 주목해야 할 중요한 날짜로 12월 8일을 발표했는데 이날 미국의 대표적인 뉴스 프로그램인 60minutes에서 게링하우스가 인터뷰가 반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는 암호화폐 산업이 미국 내에서 이제 규제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고요. 이제 증권거래위원회 이제 의장 게리 겐슬러의 퇴장이 암호화폐 업계 전체적인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뻔한 이야기 아닐까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암호화폐 시장 비트코인이 3.25% 상승을 했고요. 이더리움이 조금 더 상승폭이 높죠. 4.19% 상승을 했습니다. 리플도 다시 반등하면서 7.34%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다른 알트코인들도 좀 좋은 흐름들 이어가면서 추가적으로 상승세가 전에 상승했던 상승 코인들이 다시 힘을 발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